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한 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좋은 글이 생각이 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나 유명한 천재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읽어볼게요. 음악 신동 모차르트. 사람들의 생각. 모차르트는 신동이다. 6살 무렵에 바이올린과 피아노 곡을 쓰고 10살도 되기 전에 수많은 작품을 작곡했다. 한마디로 모차르트는 타고난 음악 천재다. 남들은 모르는 사실. 모차르트의 아버지 역시 작곡가이자 연주자였으며 유능한 선생님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여서 모차르트에게 3살일 때부터 그에게 강도 높은 음악 훈련을 시켰죠. 6살 무렵까지 모차르트는 대략 350만 시간을 연습에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모차르트가 아주 어린 나이에 작곡을 해낸 신동이기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감독하에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연습을 한 덕분이었습니다. 주변 6살짜리 꼬마 중에 그런 연습을 해낼 수 있는 아이가 몇이나 있을까요? 모차르트는 21살이 되어서야 걸작인 피아노 협주곡 9번을 작곡했습니다. 물론 21살도 여전히 젊은 나이지만 이제 아이라고는 할 수 없는 나이였죠. 21살이 될 때까지 모차르트는 더욱 연습에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차르트는 천재로 태어났다기보다 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탁월함에 이르는 길에 발을 내딛고 그 길의 모든 단계를 착실히 밟아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더는 노력할 필요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야만 했다. 모차르트. 네, 대단하죠? 엄청난 노력. 다음은 테니스를 하려고 태어난 세리나 윌리엄스. 사람들의 생각. 타고난 테니스 천재, 재능 부자. 스포츠의 전설. 남들은 모르는 사실. 세리나는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와 함께 테니스를 시작했고 매일매일 2시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3살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2시간씩 테니스를 치면 어떤 실력이 될지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렇게 고된 훈련을 하는 게 훌륭한 생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말은 소위 신동이라고 해서 그 기술을 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동이라 불리는 아이들도 결국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야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세리나가 테니스를 무척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세리나는 테니스에 열정을 쏟았어요. 코트가 군데군데 움푹 팬 곳에서도 연습을 했고 때로는 네트도 없이 연습했지요. 힘든 환경을 만들고 자신의 한계를 시험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세리나는 수천 시간의 고된 훈련을 통해 그립과 투지 그리고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세리나에게는 언니도 있어서 함께 연습하며 기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었지요. 세리나는 스포츠의 전설이 되기까지의 여정에서 실수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몇 년 뒤 세리나의 세계 랭킹은 139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와 부상 탓이었죠. 그러나 세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름을 잇기 위해 훈련에 몰두한 끝에 2015년 20번째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지요. 당시 세리나는 관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꼬마 소녀였을 때 부모님은 내게 테니스를 가르쳐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20번의 그랜드 슬램을 이루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세리나의 고된 훈련, 투지,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회복력이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챔피언은 승리가 아니라 넘어질 때 어떻게 일어서느냐로 결정된다. 세리나 윌리엄스. 네, 멋진 테니스 선수 세리나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다음은 또 유명한 작가 이야기죠. 작가의 피가 흐르는 브론테 자매.
사람들의 생각. 자매 3명이 영국 문학사의 걸작들을 써냈다면 그들에겐 특별한 작가의 피가 흐르는 게 분명하다. 남들은 모르는 사실. 인터넷도 TV도 없었던 19세기 당시 영국 요크셔 지방에서 성장했다는 것은 사실상 기술의 혜택은 전혀 받지 않고 자랐다는 의미입니다. 오락거리도 딱히 없는 이곳에서 성장한 샬럿, 에밀리, 앤 세 자매는 각자 지은 짧은 이야기를 서로 들려주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세 자매는 가상의 캐릭터로 가득한 세계를 창조하여 함께 시나리오를 만들었지요. 사이좋은 자매였기에 편하게 피드백을 주고받았고 또 각자 노력한 바를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일이 가능했습니다. 점점 세 자매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발전했죠. 이후 세 자매는 성냥갑 크기의 조그만 책에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들켜 재미를 망치기 싫어서였는데 시간이 흘러 이들이 쓴 이야기는 수백 개가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야기가 쌓이기까지 세 자매는 꾸준히 반복해서 상상력을 펼치며 글쓰기와 스토리텔링 기량을 연마했습니다. 이들이 자라 성인이 된 어느 날 샬롯은 에밀리가 쓴 시집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시들을 보고 영감을 받은 샬롯은 동생들을 설득해 함께 시집을 내보자고 했지요. 다시 말하지만 이들은 아주 가까운 사이였기에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세 자매의 시집은 발간되었고 자매는 이에 용기를 얻어 글쓰기를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브론테 자매는 제인 에어, 폭풍의 언덕과 같은 영국 문학사에서 중대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써냈습니다. 이 소설들은 오늘날까지 널리 읽히고 사랑받는 고전이 되었죠. 그리고 브론테 자매는 문학사의 가장 유명한 자매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의 걸작은 하루아침에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수년간 글쓰기를 훈련하고 기량을 갈고 닦았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작가의 이야기. 좋네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축구 유전자를 타고난 데이비드 베컴. 사람들의 생각. 베컴은 선수 시절 통산 65개의 프리킥을 성공했다.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프리킥 65개가 어마어마한 기록이라는 것은 안다. 베컴은 프리킥을 차면서 세상에 태어났을 것 같다. 태몽이 그거였을 수도 있다. 베컴의 DNA 안에는 축구 유전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남들은 모르는 사실. 현재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베컴은 축구계를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베컴이 활약한 팀을 몇 개만 대자면 잉글랜드 대표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이 있죠. 어떤 기자가 날 때부터 축구화를 신고 태어난 천재가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베컴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아무도 못 봐서 그래요. 그때 내가 축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본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공을 놓치지 않고 트래핑을 몇 개나 할 수 있나요? 잘하면 4개 정도? 그것도 공이 좀 큰 경우에나 그럴 것입니다. 베컴도 7살 때는 트래핑을 3개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였습니다. 베컴이나 여러분이나 7살 땐 똑같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베컴이면 하루 종일 트래핑을 해도 공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베컴은 무슨 비결이 있어 이토록 뛰어난 축구 실력을 갖게 된 걸까요? 아마도 그 대답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베컴의 어머니 샌드라 베컴 여사일 텐데요. 샌드라 여사는 부엌 창문 너머로 베컴을 지켜보던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학교에서 오자마자 연습을 시작해서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했어요. 아빠가 오면 아빠랑 함께 공원으로 가서 또 연습했죠.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만큼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아이였어요. 꼬마 베컴의 실력은 차츰 향상되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트래핑을 50개 이상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반년 뒤에는 200개가 되었죠. 200개도 엄청난데 베컴은 9살이 되었을 무렵 더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무려 2003개의 트래핑을 15분이나 해낸 거예요. 베컴은 그때를 회상하며 마지막에는 다리가 쑤실 지경이었다고 했답니다. 실수 없이 트래핑을 몇천 개씩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재능을 타고났구나 하고 짐작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근처도 못 따라갈 것이라는 생각도 지레하게 되죠. 이런 생각 자체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만 생각만 하고 끝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재능을 타고난 건지, 탁월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직접 확인해야 하지요. 이를 통해 당장 베컴은 될 수 없을지언정 훗날엔 여러분도 똑같이 누군가에게 슈퍼맨으로 보일 정도로 뛰어난 일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한 가지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보고 두루 즐긴 후에 열정을 쏟을 일을 결정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많아요. 제 말은 소위 신동이라는 아이들도 성공하기까지 긴 여정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신동들도 성공을 물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린 나이에 그 여정을 시작했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이어왔을 뿐이에요.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참 멋진 분들의 엄청난 노력과 끈기,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어떤 일에 열정을 갖고 하시는 분들 잘 되기를 응원하며, 또 여러분들이 열정을 갖는 일이 아직 없는 분들 곧 생기기를 또 바랍니다. 네, 이 책 청소년을 위한 꿈과 자신감의 비결, 10대를 위한 그릿. 청소년 10대들이 보면 정말 좋은 책이고 어른들이 봐도 생각해 볼 만한 좋은 글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홍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